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시간입니다. 현 구간에서 수급이 포착되고 있는 종목들 보면서 이들 종목들 외국인 기관 따라서 사볼지 말지 그에 대한 전략까지 이어가 볼게요. 6개의 종목으로 먼저 압축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는 쪽 전기전자 안에서도 반도체 대장 두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 물량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일단 매수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다만 기관 쪽에서는 팔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기관 쪽에서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주가는 오늘 부진하지만 그래도 수급 측면에선 외국인의 러브콜이 2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고요. 위메이드 역시나 주가는 급락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쪽에서 3일 연속해서 눈여겨보면서 장바구니에 담고 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엘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모처럼 만의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데요. 8거래일 연속해서 기관 쪽에서 지금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 종목이고요. 외국인 역시도 소폭이지만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NC 인터내셔널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유입되고 있고요. 화장품주 안에서도 분기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수급 긍정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6개의 종목들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떤지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사실 시장 부진과 함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구간에 있고요. 다만 유일하게 엘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소폭 상승권을 보여주면서 현재 22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그 밖에 두산 로보틱스, 위메이드 4에서 6%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6개의 종목을 통해서 좀 가장 많이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들 종목을 따라서 사볼지 말지에 대한 전략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이코노미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의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먼저 압축을 했는데요. 보시죠. 두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 준비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기관 쪽에서 9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또 이걸 반대로 사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을 따라갈지 아니면 기관을 따라갈지 의문이 좀 생깁니다. 인성익 고문님의 한 줄평부터 열어볼게요. 기관 매도가 연초 대비했을 때 200만 주라고 좀 숫자 측면에서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어떻게 누굴 따라서 저희 사봐야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좀 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관이 매도를 했으니까 기관이 또 정리해야 돼요. 네. 기관이 이제 매수를 해줘야 올라갈 거. 지금 모든 게 시장 자체가 좀 그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연초 대비해서 기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그치고 나야지 그 다음에 큰 종목들이 올라갈 텐데 현재로서는 좀 더 빠질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거의 저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88,900원이면 한 85,000원, 아주 낮게는 8만 원에 이제 이동 평균선이 하나 짧게 올라오고 있는데 시장 이게 얼마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의미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 일단 매물대는 한 8만 5천 원 정도에서 매물대가 한번 형성돼 있거든요. 그 매물대를 빠지지 않고 리바운딩 한다면은 기존의 목표로 세웠던 10만 원 이상 가격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최근에 협동 로봇이라든지 SK에코랜드의 자회사의 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기대를 하고 바라보는데 일단은 당장은 조금 밀릴 수 있는데 이제 바닥권은 거의 다 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닥권에 오긴 했지만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다라는 코멘트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과연 김태성 본부장님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일지도 한 줄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의 부재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 종목 보는 거거든요. 네. 오늘 수급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영 아쉽습니까? 아쉽죠. 앞서 이제 고모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채워줄 수 있는 쪽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냐 아니면 외국인의 수급이냐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개인도 지금 외국인도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단일 기업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빠진다라기보다는 맞아요. 지수의 영향이 조금은 큰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말고 어제로 우리가 시선을 한번 돌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사실 로봇 관련 주들은 굉장히 좋은
이슈거리가 하나 나왔지 네. 않습니까? 뭐 4차 지능형 로봇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또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원래 강했었던 종목군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러한 쪽은 윗꼬리가 좀 달렸었고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쪽에서 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T 로보틱스, 에브리봇 이런 종목군들이 될 것 같은데 로봇주 안에서도 지금 이 실적에 대한 주가의 고평가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난 쪽에서는 오히려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덜 오른 쪽에 이제 수급이 좀 보태지면서 어떤 이게 시간차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결국 이제 지수가 나쁠 때는 다 같이 빠지지만 좋을 때는 실적이 좋아지는 쪽부터 회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두산 로보틱스 이번 4분기 만약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적자폭이 생각보다 빠르게 좀 좁혀진다라거나 혹은 북미 쪽에서의 이제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할 만한 뉴스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지금의 가격대에서부터는 조금 길게 보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심스럽게라는 표현은요. 최대한 나눠서 사자라는 의견이니까요. 이건 성향에 따라서 네. 잘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다. 성향에 맞게 사더라도 좀 나눠서 사자. 좀 세부적으로 전략을 주셨고요. 자, 그럼 팻말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현 구간에서 저희 한번 매수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우회 의견으로 일치된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가도 무겁고요. 마음도 무겁습니다. 올해 들어서 단 2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의 대장입니다. 사실 작년에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삼성전자였거든요. 올해 전망도 사실 나쁘지 않았는데 어닝 쇼크라는 실적 발표 후에 영 길을 못 펴고 있어요. 고문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실지 한 줄 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수 하락,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주셨는데 반등 구간이라면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도 될까요?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 구간이 나오긴 했는데 뭐 기술보다도 우선되는 게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빠지는 상황에서 계속 이걸 지킬 수 있을지 좀 걱정은 되는데 이건 철저하게 기관 매매 종목이에요. 기관이 매매할 때 기관이 매도하면 빠지고 기관이 매수하면 오릅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 종목으로 갖고 오긴 했는데 외국인도 오전에는 매수를 했어요. 근데 오후 들어서 매도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많이 물량이 튀어나오고 있고 지금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연초 대비해서 거의 4,400만 주 지금 매도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연초부터 고점 찍고 지금 빠진 게 한 10% 빠졌어요. 종합주가 지수가 8% 조금 넘게 빠졌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작년에 오를 때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빠질 때는 삼성전자가 더 큰 폭으로 지금 빠진다는 거 지수를 리드하는 이상으로 지금 빠지는데 글쎄요 삼성전자 좋은 얘기도 좀 많이 있긴 한데 불구하고 이렇게 기관의 매도에 의해서 빠진다 기관이 계속 매도하는 게 끝이 없을까 분명히 어느 정도에서 머무를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관이 매수할 때는 분명히 좀 올라갈 것으로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 일단 리바운딩 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이 지금 거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거의 7만 원 언저리라면은 다시 한번 재차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걸 기대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현재 현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은 외국인 따라서 삼성전자 사봐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역시 한 줄 평으로 의견 보겠습니다. 반등이 필요할 때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참 우리가 필요하다고 반등해주면 좋으련만 우리의 필요와는 참 다르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주가는요. 삼성전자를 반등하게 할 필수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갤럭시 S24 언팩 행사.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일이죠. 네. 일단 남은 카드는 빠르게 보면 이 카드가 지금 한 장 남아 있고 두 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제 이 HBM에 대해서 얼만큼의 이제 성장성을 보여줄 거냐 이제 이 카드가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매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환율 시장에 따른 이제 부담일 가능성이 맞아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혹은 반도체 IT에 우리가 기대했던 모멘텀 중에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게 저는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멘텀이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금은 대내의 변수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변수가 작용이 되면서 주가의 조정은 나온다 하지만 결국 이 기업을 바라보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우상향 곡선을 계속해서 이제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대신에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이 조금은 더 깊어지거나 길어질 가능성은 저는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일단 현재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7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층에서 6층으로 내려가면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내려가게 되면 내려간 만큼의 어떠한 이 기간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등력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를 조금 길게 보신 분들에게는 기회이겠죠. 어, 그런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맞아요. 길을 못 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만 보는 거거든요. 네. 이 기업이 왜 안 올라가나, 언제 올라가나 이걸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신 분들에게는 저는 지금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짧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수급이 몰리는 쪽, 그러니까 내일 언팩 행사라든지 오늘 많이 빠져서 내일 기술적으로 반등이 네. 나올 때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한번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에 따라서도 저희 선택이 좀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일단 팻말로 지금 구간에서 매수 괜찮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주시죠. 조심스러웠지만 김태성 네. 본부장님 5로 결국엔 들어주셨고요. 고모님도 역시 5의 의견으로 두 분 일치가 됐습니다. 내용은 다시 보기 해서 왜 이 가운데에서 고민을 했는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기관의 선택을 통해서도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기관이 말소하는 상위 종목 가운데 이 두 종목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엘코프로머티, CAC 인터내셔널 준비를 했는데요. 엘코프로머티부터 볼까요? 기관이요. 사실 시장 큰 그림에서는 매도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지만 이 종목은 8거래일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모님의 한 줄 평 열어볼게요. 시총 15조, 상승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데 수급 유입에도 주가 상승엔 제한이 있고 그럼 박스권을 저희가 예상하고 대응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박스권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2차 전지에 유일하게 이제 빠질 때 올라가는 게 딱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머티하고 LNF하고 LNF가 올라가는 이유는 2차 전지 올라갈 때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로 좀 올라가는 모양새고 에코프로머티는 이제 새로 상장돼 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건데 이게 무려 지금 시총이 15조 갔어요. 야, 15조 이게 만만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에코프로머티의 대주주는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44% 대주주인데 에코프로의 시총이 지금 16조거든요. 에코프로는 연매출이 8조 가까이 돼요. 에코프로머티는 1조예요. 영업이익은 330억이고 에코프로는 4,800억이에요. 근데 거의 시총이 비슷해요. 이거 부담스럽지 않나요? 지금 올라가긴 하는데 진짜 뭐 계속 뭐 추세대로라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오늘 뭐 빠지지 않고 기관도를 또 매수하는 거 봐서는 만만치는 않은데 글쎄 저는 일단 좀 부담스럽다. 그럴 현재로서는 일단 2차 전지가 풀리기 시작하면 어차피 기존에 올라갔던 에코프로, 포스코 관련 이런 쪽이 올라가는데 그때 되면은 이거는 좀 조정을 보이지 않겠냐 해서 현재로서는 전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일까요? 한 줄 평 역시 보겠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MSCI 편입 이야기도 좀 있잖아요. 사실 네. 일주일 전만 해도 그 재료로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현 구간에서의 투자 전략 주시죠. 지수가 좋았다면 과연 이 에코프로머티와 LNF가 오늘만큼 강할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도주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급이 어디로 갈까 해보면 뉴스가 살아있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LNF는 코스피 이전 상장, 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 당연히 이렇게 뉴스가 살아있는 쪽으로 이제 수급이 붙다 보니까 지수가 안 좋을 때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이제 타이밍 쪽으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그럼 언제 매도를 해야 될 거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MSCI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면
또 이제 세로뉴스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현재 추세 구간이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1월 11일 날 기록했던 고점은 돌파한 바로 베팅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대신에 네. 손절가를 짧게 아. 잡으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기회이고 그렇지 않고 현금, 그러니까 네. 포트 현금 여력이 빠듯하신 분들은 저는 일단은 좀 쉬어가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그럼 팻말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 엇갈렸는데 고모님은 안 산다의 의견이었고요. 본부장님은 손절가 짧게 잡는 분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빠른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CNC 인터내셔널 준비해봤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고모님의 한 줄 평 한번 열어볼까요? 수출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어서 실적 역시 지속된다라고 합니다. 앞서서도 저도 봤지만 분기 최대 실적 재경신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화장품 관련 ODM 업체예요. 그러니까 네. 제조자 개발 방식이, 그러니까 요청을 받아서 주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니네 한번 사가서 팔아봐. 뭐 이런 쪽이라면은 만드는 쪽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기존에 뭐 북미, 유럽, 아시아 쪽에서 지금 남미하고 중동까지 지금 진출했다라는데 실적이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안 올라온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어요. 화장품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올라왔는데 오늘 주가가 2% 이상 빠져요. 근데 거래 없이 보합선 유지다. 이렇다면은 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내일 장이 오르면은 그다음에 안 올라간 게 먼저 올라가겠죠. 이게 올라갔으니까 좀 쉴 수 있겠지만은 추세대로면 현재로서는 현재 그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 평도 보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라고 남겨주셨는데 다음 멘트가 제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연속해서 알려주시죠. 네, 뭐 이런 시장에서도 강한 쪽은 계속 강할 간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CNC 인터내셔널뿐만이 아니라 뭐 아이패밀리 SC와 같은 기업들, 코스맥스와 같은 기업들 오늘 굉장히 좋거든요. 이유는 작년에도 좋은 실적을 내보였는데 그 실적들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정확한 모멘텀들이 있어서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런 시장? 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쪽이 아니다라는 것. 네. 참고하셨으면 고모님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잡혔는데 웃으셨어요. 웃음의 이유 간략하게 좀. 왜냐면 그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큰 거가 가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토니몰이라든지 그런 작은 종목, 그러니까 토니몰도 작진 않은데 일단 그런 종목들이 먼저 가고 그럼 나중에 말씀하신 종목들은 좀 늦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화장품주 안에서도 작은 종목의 움직임이 더 빠를 것이다. 그렇다면 팻말로 CNC 인터내셔널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기관 따라서 한번 사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일치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급을 통해서 저희가 전략 짜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